이제 많은 사람들이 촛불에서 태극기로 바뀌어서 모두가 함께 이제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태극기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동안 우리는 다수의 침묵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큰 위기가 아니면 절대 일어나지 않는 세력들인데 이들이 이제야 비로소 우리 대한민국의 위기를 깨닫고 모두가 이렇게 나오게 된 것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많이 있는데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좌경화될 때까지는 첫 번째 박헌영이라는 인물이 우리가 처음으로 해방이 되고 나서 김일성이한테 가서 붙고 김일성이와 함께 남침 야욕을 가지고 공산화하려는 세력에 몸을 담으면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박헌영이는 김일성을 도와서 공산주의를 하다가 결국은 김일성이가 어느 정도의 그 공산주의를 실현시키고 나서는 박헌영이를 과감하게 숙청을 해서 박헌영이는 쓸모없는 삶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어떻게 보면 자업자득이라 할 수 있는데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세력들이 오고 갔지만 그 중에 이제 그 다음 대표 세력이 김대중이라는 인물입니다. 이 김대중이는 이 70년대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북한과 거래를 하면서 정치자금을 아주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았는데 우리나라 정치자금을 받은 사람들의 가장 큰 돈을 받은 사람들을 몇몇 소개를 해보면 지금 이미 유튜브에다 나와 있지만 이도영이라는 분이 밝힌 내용에 의하면 김대중이는 70년대에 김일성으로부터 4천만 달러를 받았고 70년대에 4천만 달러면 지금 환산을 해보면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아마 지금 한 400억 불 정도 이상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다음에 이제 80년대 들어와서 민주화가 이룬다고 이 김대중이가 4천만 달러를 받고 또 전라남북도 사람들한테 수많은 기금을 받아서 모두 포켓에 집어넣고 쓰질 않고 그리고 계속 정치 자금을 받고 돈만 모으는 일을 하면서 자기 부만 챙기는 이런 일들을 끊임없이 해오면서 국가에는 하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일을 해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가운데 이제 황석영이라는 작가가 다시 김일성이한테 가서 25만 불이라는 돈을 받아서 그동안 감옥에 갔다 오는 동안 요긴하게 잘 썼을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서경석이가 또 올라가서 그 서경석이가 받은 돈은 5만 불이라고 하는데 이 5만 불 중에 일부를 다시 김대중한테 넘겼던 이런 현실이 다시 김대중 입에 의해서 받은 사실을 일부라고 하지만 그래도 받은 건 받은 거니까 이렇게 좌경화 세력들이 김일성한테 정치자금을 받아서 써왔는데 그들이 지금 뭐라고 하냐면 민주투사, 민주주의의 아버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민주주의가 어떤 민주주의냐에 따라 다른데 이걸 세분화시켜서 정확하게 설명을 하자면 이 민주주의라는 것은 인민민주주의라는 뜻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인민민주주의를 위해서 인민을 빼고 민주주의라는 얘기로만 일컬어 왔는데 그 세력들이 조금 성장을 해서 오늘날 이렇게 성장이 된 것입니다. 자, 김대중이가 대통령이 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이런 사태는 없을 것입니다. 자, 이 김대중 대통령의 부역자들이 또 둘이 있습니다. 그가 누구냐? 김영삼이가 김대중이 빨갱이인 것을 번연히 알면서 전두환 시절에 그 군부 정권에 한이 맺혀서 개인적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군부 정권을 미워하는 그 불같은 성품이 김대중을 대통령 만드는 데 부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또 김종필이라는 인물이 박정희 시절에 제2인자로 가나 역시 지금 와서 보면 왜 박정희 대통령이 이를 김종필을 2인자로 삼지 않았는지 이제 여기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김종필도 수없이 대권 출마를 했지만 결국은 세력이 적어서 되지 못하고 결국은 김영삼이가 부역하는 김대중 출마 선언에 김대중 정부의 공동정부로 같이 대국민 앞에서 방송에 나와 계약을 하고 공동정부를 만들어서 빨갱이 정부를 만드는데 그 일조를 한 것이 또한 김종필입니다. 이들이 이제 와서는 죽은 자는 할 수 없지만 사직도 살아남아서 우리나라의 정치 10단이니 9단이니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모두 다 부역자요 도움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수없이 겪어오는 가운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우리가 실상을 한번 살펴보면 우리나라 최고의 독립투사였으며 또한 최고의 경제 성장을 시킨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이며 자주국방을 이루는데 가장 큰 공을 세워서 그 밑거름을 다 차곡차곡 쌓아 뿌려놓은 그러한 또 지도자이기도 한 인물이 바로 모두 다가 박정희라는 인물 한 분에 의해서 다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숨겨진 박정희 독립 정신에 대해서 잠시 소개를 해볼까 합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은 교사 시절에 학생들한테 우리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다가 일본의 식민지 하에 있던 시절에 일본 형사들이나 모든 자들이 와서 우리 역사 문화를 못 가르치겠다 하는 그러한 데 한이 맺혀서 그 일본 형사를 한번 흠뻑 두들겨 놓고 교사직을 그만두고 한참 고민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우리나라는 어찌해서 이렇게 힘이 없어서 저런 일본 외족들한테 이러한 그 쓰라린 고통을 받고 있나 고민을 한 끝에 이분이 마지막 결론을 내린 것은 우리가 힘이 없어 그러니 우리가 힘을 기르자. 그러면 힘을 어떻게 기르는 것이 올바로 기르는 것인가라는 생각에 일본 힘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고 호련히 혼자 일본 군관학과에 들어가서 일본의 힘의 근원을 배우기 시작하는데 참으로 놀라운 발상의 전환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전 박정희 대통령은 이렇게 호련히 혼자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인고를 거쳐서 이제 일본 군사교육을 우수한 성적으로 마치고 당분간 거기서 근무를 하다가 다시 나와서 이제 우리나라 침략을 가장 또 많이 한 이런 화족들 중국의 군사력의 공부를 하기 위해서 다시 중국 군관학교를 들어가게 됩니다. 이렇게 양대 국가의 군사력을 배우기 위해서 그 군관학교에 들어가서 그들의 모든 군사 교육을 이수하고 그때서야 비로소 우리의 힘을 이제 길러서 우리가 자주 독립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이러한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의 끄나큰 아주 긴 여정을 거쳐서 이제 모든 교육을 다 이수하고 대한민국을 자주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독립 정신을 이제야 불사르기 위해 모든 우리 독립군들을 만나서 그 치밀한 계획을 짜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는 여럿의 그 요인 암살을 하면서 일본의 치명타로 그들한테 아픔을 남겨줬지만 이것은 결코 우리나라가 독립을 하는 데는 큰 역할을 하지 못하니 우리가 직접 힘을 길러서 본진을 쳐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완전히 외족을 몰아내고 진정한 우리의 자주 독립을 한번 해보자는 의견을 독립군들과 함께 협의하에 독립군 1개 사단 병력을 잘 정리하여서 본진을 쳐들어가기로 이제 모든 미략을 하고 디데이를 잡아놓고 날짜만 기다리고 있는데 이것이 하늘의 뜻인지 또한 국민의 열망인지 우리는 다시 그 자주 독립을 우리 손으로 하지 못하고 미국에 의해서 자주 독립을 하게 됩니다. 자, 일본이 잠깐 실수로 욕심을 낳는다는 우리 옛 속담과 마찬가지로 미국 본진을 찾다가 불시에 습격을 받은 미국에서
도저히 안 되겠기에 그들이 만들어 놓은 최고의 무기인 원자폭탄이라는 것을 일본에 2개를 떨구니 이것이 일본이 항복을 하는 바람에 우리나라는 독립을 하나 얻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남과 북이 서로 공동정부를 만들려고 여러 사람이 노력하였으나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공동정부를 실패하고 양쪽의 남북정부를 따로 세우게 되는데 이것이 이승만 전 대통령이 그 역할을 아주 충실히 다 해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몇몇 좌익분자들, 빨갱이들은 이런 사실을 부정을 하고 인정하지 않으려 하는 것은 단지 이유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다가 공산인민민주주의를 세우려는 그러한 야심 때문에 그 인민민주주의를 세우려면 우리나라의 가장 뚜렷한 역할을 한 이승만 박사와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모습을 다 지우는 길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렇게 좌익 생활들을 끊임없이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해서 군사력을 기르고 또 경제를 일으켜서 지금은 세계 속에 경제 대국으로, 군사 대국으로 우리나라가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 마당에 지금 빨갱이들은 마지막 피치를 올리고 있는데 이 원인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단호하고 우리의 국방과 우리의 경제, 국민의 안위를 위해서 철저한 정신을 지녔는지 그들이 더 잘 압니다. 국민들보다는 그들이 더 잘 알기에 이대로 박근혜 대통령을 놔두면 자기네 세력이 완전 분쇄된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에 치밀하게 계획을 짜서 거짓으로 이러한 탄핵이라는 일까지 큰 사태를 벌여온 것입니다. 이 탄핵은 박근혜 대통령의 잘못이 아니라 이 빨갱이들이 좌익분자들이 자기네들이 살아남기 위한 마지막 돌출구, 그들의 출구를 마련하기 위한 수단으로 거짓 선전을 해왔던 것인데 이러한 것을 우리가 미리 간파하지 못하고 방심한 터에 탄핵까지 가게 되는 사태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어떤 나라입니까? 대한민국은 재능 국가요. 재능 국민들이 또 갖고 있는 모든 역량을 이럴 때 한번 호련히 일어나서 보여주는 것이 지금의 태극 물결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모두 국민들이 일어나서 태극기 물결로 치솟으니 촛불은 꺼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세상의 이치를 하나 설명을 하자면 촛불은 촛대가 탈 때까지만 그 불이 밝혀지고 있는데 그 촛대에 촛불에 의해서 촛대가 다 타고 나면 촛불은 자동으로 꺼지는 것입니다. 이제 태극기는 바람이 불면 계속 끊임없이 끝도 없이 영원히 펄럭이는 것이 태극 물결인 것입니다. 자, 여기에 제가 우리 국민들한테 마지막으로 한마디 부탁을 하자면 태극 물결이 끊임없이 태극기가 펄럭이려면 국민들이 지속적으로 계속 나서서 모든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이것을 바로 잡기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해 나간다면 태극기는 끊임없이 영원히 펄럭일 것입니다. 그럼 결과는 뻔한 것입니다. 태극 물결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태극 물결을 우리가 펄럭일 수 있도록 온 국민들이 끊임없이 우리가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나와 집회에 나와서 많은 사람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탄핵 기각 대한 독립 만세를 외치고 태극기를 흔들 때 촛불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슬며시 다 꺼지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세상의 이치가 이미 정해져 있거늘 그 이치를 모르는 무지한 자들이 자기 개인의 욕심만 가지고 몇몇이 지금 이렇게 좌익분자들이 나라를 통째로 저희들 걸 만들려고 노력하나 이것은 그렇게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제 돈을 받은 자들은 그동안 밝혀놨지만 김대중이가 4천만 불을 받고 황석영이가 25만 불을 받고 지금 이 서모 목사가 5만 불을 받고 빨갱이 짓을 했는데 요즘엔 이들이 나와서
자기가 우익분자로 전향을 했다고 위장보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위장보수들을 잘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지금도 곳곳에서 위장보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서경석 목사는 10중 8구 위장보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왜냐? 이들이 탄핵을 보내놓고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고난대행이나 누구나 어쨌든 이 정국을 한순간에 바로잡으려면 이 군사정부가 군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 군이 일어나는 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서경석이는 군이 일어나는 것을 두려운 나머지 그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잠시 위장을 해서 위장보수로 역할을 하게 되는 것들을 곳곳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태국 물결, 태국 부대 여러분은 위장보수들을 잘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통수권자의 한 번 결심이면 군이 나와서 모든 것을 장악을 하고 일시에 다 정리할 수 있는 이러한 권한을 대통령이 가졌는데 이것을 할 수 없도록 막기 위해서 위장보수들이 철저하게 지금 나와서 태국 물결에 동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간파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태국 물결, 태국 부대, 엄마 부대 모든 애국 시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태국 물결에 합류해야 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